지방 소멸시대. 많은 지역이 철도를 원하지만 막상 철도라는 기회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철도역, 짓기만 하면 끝인 걸까요? 지난 편 공주역과 김천구미역을 통해 철도역 위치 선정의 중요성과 철도 중심 도시의 정주 여건 문제를 짚어봤습니다. 전문가들은 철도역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려면 역사가 사람이 모여있는 원도심에 위치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 인구 자체가 지금 소멸되고 있기 때문에 외곽에 개발 계획을 만든다고 해서 뭐가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역을 지어서 사람을 오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있는 곳에 또 대중교통이 잘 돼 있는 곳에 역사를 만들어야 된다. 구도심에 철도를 놓음으로써 그 구도심 중심의 발전을 이끄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의 조언처럼 철도역이 도심 속으로 들어와 지역과 함께 발전한 성공 사례도 있을까요? 위치 선정과 함께 신경 써야 하는 철도역 성공 조건에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시원한 동해바다를 보기 위해 많은 이들이 찾는 이곳. 2017년 12월 평창올림픽에 맞춰 개통한 강릉역입니다. 표 구하기 힘든 흥행노선 강릉선과 동해선의 종착역으로 항상 여행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입니다. 눈으로 확인해보니 역사하는 KTX를 타기 위해 대기하는 승객들로 붐볐고 역사 밖 택시, 버스 정류장엔 이제 막 강릉역에 도착한 관광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관광객을 태운 택시와 버스가 도로에 모이면서 차들이 재빨리 출발하지 못하는 풍경이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2024년 기준 강릉역의 승하차 인원은 315만 명, 강원권 철도역 중 가장 많은 이용객 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강릉역을 찾는 이유, 역사가 강릉 원도심 한복판에 위치해 관광지 접근성이 뛰어나기 때문인데요. 역 뒤편에서 둘러보니 상업 건물들과 아파트가 강릉역 주변을 빼곡히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이런 위치 덕분에 시민들과 관광객들은 최종 목적지까지 편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특히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경포 해변이나 안목 해변, 커피거리와는 차로 15분, 버스로 30분이 걸립니다. 원도심의 상점들이라든지 시장이 이미 잘 개발이 돼서 잘 이용되고 있는 동네고, 특히 이제 관광객들이 외부에서 이렇게 오게 되면은 딱 그 역에서 내렸을 때 뭔가 내가 지금 시내에 있구나라는 느낌을 받으면 상당히 좀 편안하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우리가 경주역이라든지 울산역에 딱 가면 역에서 딱 나왔을 때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왜 이렇게 황량하지? 이런 게 느껴진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여행이 좀 복잡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강릉역은 그냥 시내거든. 시내에 이렇게 깔끔하게 돼 있고, 딱 강릉역에 내리면은 바로 시장이 있고, 바로 상가들이 있고, 그렇게 되니까 상당히 사람들한테 편안함을 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도심 속에 있어 시민들은 물론 관광객들이 이용하기 편한 강릉역. 그러나 당초 강릉역의 위치로 고려된 곳은 도심 외곽이었습니다. 강릉역 후보지 4곳 중 3곳은 도심 밖. 이곳도 유력 후보지 중 한 곳이었습니다. 만약 이곳에 역사가 생겼다면 도심지까지 차로 15분 정도가 소요되고 역에 정차하는 버스는 더 적었을 게 뻔합니다. 당시에 강릉역 선정을 할 때는 국가철도공단에서 현 역사하고 외곽의 3개소, 총 4개소의 안을 제시를 했고, 역사 선정은 강릉시에 좀 해달라고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현 강릉역에 선정된 가장 큰 이유는 이동성,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심권 내에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고, 또 안목해변이나 경포, 커피거리 이런 도로 이동하기 너무 편리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상당히 유리한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현 강릉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철도역이 도심으로 들어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도심 속으로 철도가 들어온다면 도시가 단절돼 버리는 문제가 생깁니다.
철도역이 만들어지면은 철도가 통과할 수밖에 없고 철도가 통과하면서 지역이 단절돼요. 그래서 정책 결정자들은 철도를 혐오 시설로 봅니다. 그래서 역사를 동시에 같이 혐오 시설로 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릉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와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도심 단절을 우려해 철도 지하화를 요구했습니다. 재정당국을 설득하기 위해 지하화로 인한 추가 사업비 일부는 시가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뭐 시민단체 또 국책 전문 연구기관으로 구성된 강릉시 뭐 철도 입지 선정위원회를 구성을 또 했고요. 또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설문조사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이걸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선정을 했고 지화를 요구를 했고 또 그것이 관철됐습니다. 또 그 과정에서 우리 시가 추가적인 재정적 부담도 하면서까지 지화를 했고 결국 도심 속의 반지하 형태로 건설된 강릉역. 도심 단절 없이 최적의 위치로 들어오면서 철도역과 지역을 모두 살리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지난해 기준 강릉시 외지인 관광 소비액은 7,700억 원 이상. 매년 3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강릉을 방문하고 있고 그에 맞춰 관광 사업체도 대폭 늘어났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 강릉시는 열차 이용 관광객들의 지역 체류 시간을 늘릴 방법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강릉시는 동해선 열차 이용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열차비와 숙박비를 환급해주는 개별 여행객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데요. 강릉시 관광정책과는 앞으로도 KTX를 통해 방문객이 늘어나는 데 그치지 않고 체류형 관광으로 연결하기 위한 상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릉에 와서 숙박을 하거나 아니면은 관광을 하면서 뭐 식당에 가거나 택시를 타거나 이런 것들이 지역 경제에 끼치는 효과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고도 강릉시 자체에는 세수가 더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훨씬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람이 모이는 곳에 철도역이 들어서야 하지만 그렇게 되지 못한 역들이 있습니다. 이미 역이 외딴 곳으로 갔다면 철도역은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할까요? 강릉선의 또 다른 관광지 횡성과 평창에 가봤습니다. 횡성역은 2017년 12월 개통한 역으로 승하차 인원은 28만 5천 명 수준, 강릉역 승하차 인원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수치입니다. 역사 밖 주차장을 확인해보니 빈자리 없이 자동차들이 빼곡히 차 있습니다. 승하차 장소도 주차장이 돼버렸습니다. 일행을 태우기 위해 잠시 정차한 차는 없고 시동이 꺼진 채 주인을 기다리는 차들만 줄지어 서 있습니다. 버스 승강장 안내판은 꺼져 있고 택시들만 승객들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횡성역의 연계교통은 많이 안 좋아요. 근데 사실 노선이 딱 하나만 있어요. 횡성역 정류장에서 정류하는 버스가 800m 떨어진 정류장에서 걸어오고 있죠. 여기 버스가 안 오니까. 그러니까 멀리 있는 데는 버스가 그래도 좀 자주 오니까. 네, 좀 오니까. 예. 횡성역에서 두 정거장만 가면 나오는 평창역. 이곳도 상황은 마찬가지. 역으로 가는 언덕엔 주차된 차들이 줄지어 서 있고 버스 정류장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만큼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하다는 건데 버스 배차 간격이 긴 탓에 일정상 기차 시간에 맞는 버스를 타지 못하면 미리 역에 와서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대기를 하시는 거의 원래 오면 차가 안 맞으니까 시간이 안 맞으니까 오면 어떨 때는 이제 바로 이렇게 마주치는 시간도 있고 안 그러면 뭐 와서 1시간도 기다리고 그래요. 철도역의 위치도 중요하지만 철도역과 지역 내 최종 목적지를 이어주는 연계교통도 철도역 활성화에 반드시 필요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면적은 넓고 인구는 적은 지역에 운영비를 들여 대중교통을 마련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지역에 맞는 새로운 연계교통 수단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연계교통을 당연히 마련해야 되죠. 군단이라든가 이런
그 지역에 내려가면 넓잖아요. 그리고 인구도 엄청 낮잖아요. 이 모든 지역을 커버할 만큼의 이 운행 서비스 수준을 맞출 수 있느냐? 어렵다는 거죠. 1년에 예를 들면 들어가는 예산만 제가 생각할 때도 기본 뭐 10억 정도는 들어갈 것 같은데 이게 그럼 과연 맞을까? 라고 하는 것들은 면밀하게 좀 고민을 해보고 이제는 시행할 때가 됐다. 거의 개인교통에 준하는 어떤 형태로 운영을 해야 된다는 건데 뭐 예를 들면 최근에 많은 수요응답형 버스라든가 DRT 그죠? 뭐 천원 택시 뭐 이런 것처럼 그 분들한테 특별히 역으로 갈 때는 뭐 특정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게 오히려 더 저렴하고 강릉시처럼 평창군과 횡성군도 철도 연계 관광 정책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서울에 가면은 여기저기 다 먹거리 놀거리가 셌는데 여기를 왜 오냐고. 근데 여기에만 있는 것, 다른 데 없는 것, 그걸 만들어 놔야 돼요. 평창군에서는. 근데 그렇게 된다면은 역에서도 그것과 연계해서 지금도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어디 뭐 돌아다니면서 하는 이 열차도 아주 싸게 해주고 그런 것들을 여기는 평창군은 좀 더 심도 있게 다른 데 없는 걸 해야 돼요. 꼭 여기만 와서 볼 수 있는 거. 철도역의 위치와 연계교통 그리고 지역의 관광 정책까지 짚어봤습니다. 그런데 열차가 많이 다니지 않기 때문에 철도역에 사람이 없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기차를 타고 싶어도 지역 철도역엔 기차가 자주 서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말 지역으로 가는 열차를 늘리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중앙선 영주역에 가봤습니다. 80년대 각종 철도 시설이 위치해 철도 중심지로 불리던 곳. 승하차 인원은 2024년 기준 76만 명 수준. 이용객만 놓고 보면 중앙선 내 역들 중 중하위권 수준입니다. 평일에 역을 찾았을 땐 한산한 모습이었지만 주말엔 표를 구하기가 힘듭니다. 지역에선 배차가 부족하다며 탄식합니다. 이 열차가 보니까 잘못됐어 하는 게 없을 시간 한 2-3시간이 비 있을 때는 막 쭉 붙어 들어와. 네. 사람들은 서울로 이렇게 대학이 월요일 주로 많이 가요. 네. 근데 이게 KTX가 이게 한 며칠 전에 예약을 안 하면은 갈 수가 없는 있잖아요. 네. 근데 좋은 사람들은 노인들이 예약을 못 한단 말이에요. 할 줄은 모르거든. 네. 서울 부산에 있는 사람들은 대도시는 KTX가 주로 많이 다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이런 날 아침에 열차 뛰어 보면 병원에 예약은 돼 있고 좌석은 표는 없고 못 가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서울로. 이용객 수가 더 많은 안동역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KTX가 자주자주 없으니까 사람들이 또 자가용도 많이 이용하고는 하겠죠. 그리고 관광객들이 오고 싶어도 시간이 너무 적어되니까 덜 오겠죠. 촘촘히 있으면은 그죠? 더 사람들이 더 오겠죠. 근데 그 열차에도 자주는 이익이 안 되니까. 지역에서는 일단 공급을 확대해야 수요도 그에 맞춰 늘어날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걸 우리도 뭐 호텔 측에 좀 요구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그 요구도 하고 한번 했는데 그게 뭐 쉬운 건 아닌 것 같더라고 뭐. 그럼 KTX가 늘어나면 뭐 기업 유치나 관광객 유치에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당연히 그렇지 않겠어요. 하지만 열차 투입은 예측 수요를 기반으로 결정됩니다. 기존의 지역 간 통행량 그리고 전환 효과 등을 고려하는 것이죠. 그렇게 따져봤을 때 오히려 열차를 늘려야 할 이유를 찾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나름 합리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이 장래에 이런 변화사항이 있을 때를 고려해서 어떻게 탈 것인가를 예측을 해놓은 겁니다. 그 예측치에 대해서 합치되는 철도 차량이 이제 들어오는 거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탈 의향이 있는 사람들 통행 패턴에 대한 부분은 다 반영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좌석 공급을 더 하면 더 나올 수 있다, 이런 논리는 이제 교통수요 예측 논리하고는 조금 결이 다르다. 불편하고 당장 이제 부족하니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오히려 교통수요가 실제보다 더 적어서 문제죠. 항상 과다 이제 수요 추정 때문에 시설물을 과다하게 예측하고 텅 비어가는 경우가 사실 이제 지금까지 많이 문제가 되어서 그런 부분도 이제 또 역으로 고려를 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게다가 수요가 실제 통행량으로 나타나지 않은 곳에 열차를 더 투입하는 것은 운영사 입장에서도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이제는 예측 수요를 기반으로 판단하는 공급자 중심 시각이 아니라 이용자의 시각에서 철도 서비스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철도를 이용하게 하려면 타 교통수단 대비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는 겁니다. 주변 중소도시가 대부분 30만 명 이하예요. 뭐 군 단위로 가면 5만 명 밑으로도 뭐 내려가고, 여기서 지금 이제 우리가 수요를 논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죠. 만약에 내가 어떤 약속을 했다. 고속철도 자체는 빠르겠죠. 그렇지만 내가 그 약속을 지키려면 그 시간에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기존의 수요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이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요구되는 수준에 이르게끔 어떤 서비스를 충분하게 공급해주고요. 그런데 이제는 제가 볼 때는 이건 하나의 그 이동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떤 목적을 갖고 이것들을 이뤄낼 수 있는지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이것들을 해내게 돼야 돼요. 철도역의 위치와 연계교통, 관광정책의 배차 간격까지 철도역과 지역이 살아나기 위한 조건은 어쩌면 너무 많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건 철도가 모든 걸 해결해 줄 순 없다는 것입니다. 관광정책을 통해 유인을 늘리고 연계교통을 마련하는 것은 지자체가 해야 할 일입니다. 최적의 위치에 알맞은 형태로 철도역을 건설하기 위해 지역으로 가는 열차를 늘리기 위해 재정당국과 운영사를 설득할 수 있는 주체도 지자체뿐입니다. 지역균형 발전에 철도가 도움이 됩니까? 모르죠. 모른다고 얘기하는 거는 도움이 안 된다는 거랑은 좀 다른 거예요. 특정 인프라가 들어오면 연결되기 때문에 지역균형 발전에 도움이 되고 얘네들이 가야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 가능성이 있죠. 근데 이제 이게 반드시 이렇게 연결됩니까? 직접적인 효과입니까? 그거는 이제 아직은 모르는 거예요. 교통의 서비스 자체보다는 어떻게 하면 교통이 효과적으로 이 사회의 구조와 이게 선순환을 해나가는지 거기에도 좀 집중을 해야 된다. 철도는 철도만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 이제 그 지역 활동하고도 연계되는 것이고, 거기에 이제 더 유동인구를 유인력을 늘리는 방안을 계속 마련하는 것이 제일 쉬운 방법 같아요. 지방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뭐고, 그 다음에 리조트 업자 혹은 골프 사업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뭔지를 한번 찾아보는 게 중요하다. 자기 스스로 갖고 있는 관광 자원을 사람들이 어떻게 더 많이 이용하도록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지방 소멸시대, 철도역이라는 기회가 주어진 지역들을 둘러봤습니다. 그러나 어떤 지역들은 그 기회를 알아보지도 활용하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